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경원초등학교 교사 배영란입니다. 교직원으로서 기관 또는 학교에서 엑셀을 다루실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 상황은 셀의 데이터를 입력 수정하거나 다른 셀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요입니다. 엑셀에 다른 셀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은데 계속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혹시 있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잘 입력하고 수정하고 불러올지 감이 안 올 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엑셀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의 데이터 입력 수정하기, 그리고 다른 셀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참조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의 데이터를 입력 또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마우스를 사용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더블 클릭입니다. 셀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올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셀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혹시 마우스보다는 키보드 단축키가 편하실 경우에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F2를 누르시면 셀 수정 모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수원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하나 더 응용을 하면은요. F2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을 하시면 셀 내에서 원하는 수정할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 자체에서 셀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셀을 선택하고 위에 입력줄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복잡하거나 긴 수식을 입력하실 때 여기서 수정 입력을 하시면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셀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는 키보드를 잘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셀에서 탭을 누르면 오른쪽 다음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 입력하고 탭, 다음 2 입력하고 탭, 3 입력하고 탭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셀에서 엔터를 누르면 아래 칸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1학년 입력하고 엔터, 2학년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3학년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요. 탭과 엔터를 함께 쓰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입력을 1반 탭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반 하고 탭 해볼게요. 그리고 3반 입력을 하고요. 바로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탭을 누르기 전 가장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표에 입력을 하실 때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축키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 Shift 탭, 자, 3반 그리고 4반 입력하고 Shift 탭 누르면 바로 이전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Shift 엔터는 반대로 거꾸로 위로 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셀에서 줄바꿈을 어떻게 하는지 오랜만에 엑셀을 켜보면 단축키를 헷갈리실 때가 있죠. 엑셀의 셀에서는 Alt 엔터를 눌러야 줄바꿈이 됩니다. 물론 자동 줄바꿈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항목별로 2가지, 3가지, 4가지를 한 셀에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Alt 엔터 기능을 사용해야 이렇게 내용이 꽉 차지 않아도 줄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줄바꿈 된 것은 조금 지워볼게요. 네, 이제 엑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참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셀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열의 첫 셀은 A1셀이라고 부릅니다. A열의 1행이죠. 그리고 B열의 첫 셀은 B열의 1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B1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엑셀에서 참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볼 건데요. 엑셀에서 참조는 그 셀의 위치의 데이터, 셀 값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6학년 1반부터 7반까지 적어놨고요. 학년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엑셀의 기본적인 참조를 먼저 보면요. 원본 데이터 여기 6학년 몇 반에서 6학년 1반이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이 데이터의 위치를 볼게요. L열의 3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6학년 1반은 L3행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참조를 하기 위해서 는 등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L3이라는 셀의 위치를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6학년 1반이라는 데이터를 L3 셀에서 참조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실 것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는 L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학년 1반 이쪽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셀은 는 L3이라는 참조로 되어 있고 L3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6학년 7반을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6학년 7반은 L열의 5행에 있으니까 는 L5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참조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불러오는 개념만 있지는 않아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먼저 1학년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L7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셀은 1학년이라는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입력값을 보시면 는 L7이라는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학년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셀을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셀을 복사해서 바로 옆에 붙여넣기를 했는데 1학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2학년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상대 참조라고 해서 수식이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의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쭉 끌어줄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제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셀 복사 형태로 자동 채우기가 된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면 셀 복사 이렇게 자동 채우기 이쪽에 나와 있죠.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셀 복사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L7 셀을 여기서 참조를 했다면 옆에 바로 오른쪽 상대적인 위치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L7의 오른쪽에 있는 M7을 참조하고 그리고 이 옆은 M7의 오른쪽에 있는 N7을 상대적으로 위치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한번 해볼게요. 1학년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이 이동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위치가 L7 참조했던 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L8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상대 참조가 되어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채워 넣어집니다. 그렇다면 절대 참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셀의 위치를 그냥 참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돼요. 그런데 상대 참조는 위치를 상대적으로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면 데이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좀 유의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쉽게 꼬이게 됩니다. 절대 참조는 내가 입력한 셀 위치를 절대적으로 참조하고 위치에 따라 바뀌지 않게 해주는 참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L7셀에 있는 1학년을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참조 단축키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절대 참조 단축키는 F4예요.
F4를 눌렀더니 달러 표시가 생겼는데요. L 앞에도 생기고 7 앞에도 생겼죠. L열 앞에도 절대참조, 7행 앞에도 절대참조. 그래서 둘 다 절대참조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절대참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똑같이 1학년이 되게 되죠. 아까처럼 1학년, 2학년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해도 이렇게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들만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 참조에서 하나 더 생각하실 부분이 행과 열 중 하나만 절대 참조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또다시 1학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L7행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F4를 누르게 되면은 둘 다 절대 참조가 되죠. 그런데 제가 F4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7행에만 절대 참조가 붙었어요. L은 상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7행에만 절대 참조를 걸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F4 눌러볼게요. 한 번 더 F4를 눌렀더니 이번에는 7에서는 달러 표시가 사라졌고요. L에 달러 표시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L열에 달러 표시가 붙은 거를 보시면은 L열에만 절대 참조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다시 F4를 눌러서 7행에만 걸려 있는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사를 해볼게요. 아까처럼요. 자, 2학년, 3학년 복사했더니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복사해 볼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7열에만 절대참조가 걸려있기 때문에 7열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6개 제가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한 것들이 전부 7행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L열에는 절대참조가 걸려있지 않고 그렇다면 상대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참조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위치를 상대적으로 참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아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반대로 L행에 절대참조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자,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L열에만 절대참조가 걸려있기 때문에 L열이라는 건 바뀌지가 않고요. 대신 아래 행으로 내려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7행이 8행으로 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절대참조, 상대참조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대참조와 절대참조의 개념 혹시 이해하셨나요? 절대참조는 특히 여러 개의 시트를 사용하실 때 또는 계속 데이터 변동이 있을 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트에서 셀을 참조해서 불러오는 것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시트, 제가 지금 여기에 2개의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셀 참조 그리고 다른 시트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다른 시트에는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해놨는데 자,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앞에 무엇을 붙이면 되냐면요. 등호, 는, 시트 이름, 느낌표, 셀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입력을 하고 있던 시트 이름은 셀 참조고 저는 다른 시트에서 지금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시트, 느낌표, A2 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다른 시트라는 이름의 시트에 A2 셀에 있는 남부라는 글자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트에서도 참조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 참조라서 이렇게만 해두고 아래에 전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남부,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모든 교육지원청 이름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절대참조 한 번 더 해볼게요. 다른 시트 느낌표 A2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2에 지금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F4 한번 눌러볼게요. 절대참조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절대참조된 값이라서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그대로 남부만 들어오게 됩니다. 엑셀 셀 입력과 참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